지사님은 그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네. 나는 절대로 자유한국당은 안 떠난다. 나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많은 정치인들이 들락날락하고 탈당하고 들어오고 했지만 나는 20몇 년이죠. 26년간 네. 자유한국당원이고 지금 또 아직 탈당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지사님이 그렇게 버티시면서 내가 저 지사님한테 자유한국당 희망 없어요. 안 돼요. 빨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니까 나한테 막 화를 내시고 말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며칠 전에 황교안 대표님이 정말 해도 너무한 거야. 유승민한테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유승민당하고 합당을 한다 그러는데 당 이름도 바꾸고 합당한다. 이거는 합당이 아니라 거대한 108명의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유승민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내용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이 말씀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차례차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처럼 한 방에 여러분들을 속속 들어가게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지.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김정은이 핵을 개발해서 김정은이 수소폭탄 보유 국가가 됨으로써 남과 북이 역전이 돼서요. 그래서 북한이 이 무력에서 우위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 미국의 핵을 공유하면서 우리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은 바로 김정은의 대변인으로서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평화를 구걸하는 이러한 길을 가는데 이것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바로 김일성, 김정은에 충성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김일성 사상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자들이 신영복의 통일혁명당 사상입니다. 그렇지.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말은 곧 김일성 사상을 존경한다. 그렇지. 그리고 김일성 사상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 전복시키는 그렇지. 이 대한민국 전복 사상을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는데 이 문재인을 끌어내는 방법은 절대로 투표 방식이나 우리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안 됩니다. 바로 이 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에 이 광장에서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확실하게 여기에서 뭉쳐서 문재인을 끌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겪었던 촛불 시위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광장에 촛불이 꽉 차서 이 촛불의 부대가 바로 그 촛불 부대는 여러분 아시는 민주노총,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언론노조 또 참여연대 이런 것들 광우병 촛불 시위부터 세월호 여기 있는 이게 세월호 아닙니까? 세월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의석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이 광장의 촛불 난동으로 죄 없는 사람도 전부 죄를 덮어씌워서 박근혜가 뇌물을 먹었다. 그리고 박근혜가 그 딸이 정유라다. 그리고 박근혜의 영과 육을 잡고 있는 것은 최순실이다. 박근혜는 정윤회와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지. 청와대 뒤에서 구슬했다. 그리고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미국 군인들이 장갑차로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주겠다. 이 거짓말 광장이 촛불 광장, 이 이승만 광장이 돼버렸던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다시 KBS가 받아가지고 방송하고 그리고 MBC가 받아서
광고하고 이런 것들에 넘어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바로 지난 3년여 동안 이 촛불 거짓말, 이 거짓말 방송 반대, 주사파 반대, 이것을 외치면서 3년 이상을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우뚝 서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핵심이 바로 거짓과 이 거짓을 KBS, MBC 언론 노조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목사님을 거짓말쟁이로 욕쟁이로 그리고 불법 자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그리고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목사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많은 애국적인 변호사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사님을 건져내셨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직 약간의 희망은 남아있지만 대법원장 김명수로부터 대부분의 그 판사들이 이 김명수, 문재인 이들에 의해서 이 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미 적화돼 아주 빨갛게 물들었고요. 맞지. 그리고 저 여의도에는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그리고 이인영이 바로 전대협이라는 김일성 사상을 전국 대학에 퍼뜨린 그 전대협 일기 의장이 지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 사람이 20%면 적화가 안 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5%라도 그 사람이 바로 당 대표가 되고 원내 대표가 되고 바로 5%라도 그 사람이 이 운전대를 잡으면 맞아요. 바로 그 차는 미친 차가 됩니다. 여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가 그랬죠. 히틀러가 100%를 가지고 히틀러가 된 게 아니고 5%만 가지면 그 사람이 운전대에 앉는 순간 그 버스는 벌써 미친 버스가 되는 겁니다. 맞아.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파에 점령이 돼서 국가 위기가 왔는데 이것을 그러면 누가 구해낼 수 있느냐. 저도 겁이 나서 저도 피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또 눈물이 많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확실히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데 저는 손을 잡았다가 어떤 데는 저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깜빡깜빡해요. 그럼 목사님은 확실히 잡은지 모르는데 저는 아직까지 깜빡깜빡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사님, 내가 여기서 하나 가르쳐 줄게. 예.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요, 네. 나한테 잡히면 하나님께 잡히는 거야. 맞아. 예.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목사 중에 잘 나가는 목사는 전부 정광훈 목사님을 욕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과 이번에 류혁희 나라사랑 장로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생겼습니다. 이제 이 불길이 우리도 목사님이 여기 지금 모인 게 10,000명 정도 조금 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 하나하나가 이게 불씨가 돼서 전 교회, 전국의 모든 교회로 불씨가 되어서 전부 번질 겁니다. 이 불씨가.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26년 동안 여의도 정치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 한국 정치에는 첫째,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용맹한 투사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 나라를 저 김정은의 핵무기와 싸우고 김정은의 핵에 기대 가지고 거기에 빌붙어서 평화를 말하면서 거짓말 평화, 가짜 평화를 말하고 있는 저 문재인과 싸워가지고 감옥 갈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는 사람은 바로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것이 두렵고 늘
감옥 가는 것이, 저는 감옥을 목사님보다 10배 더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감옥 가는 게 솔직히 싫어요. 저는 피하고 싶은데, 같이 가요. 주님 이 나하고 잔을 저는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잡고 끌고 가니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요. 아버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또 나이가 돼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이제 저는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여. 목사님이 끌고 또, 야, 지금 문재인 저 빨갱이 주사파 기생충을 당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끌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저는 주님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보다 더 젊고 보다 더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써주시고, 없어. 저는 빼주셔서 저는 제 아내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 돼. 저는 고문도 많이 당하고 데모도 24년간 빨갱이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문과 감옥 생활과 학교에서도 잘려나고 공장에서도 제가 해고도 되고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좀 나이 들었으니까 좀 쉬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러는데 목사님이 또 끌고 좀 당신이 해라 이러는데 저는 지금 또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요 힘 안 들게 해드릴 테니까 울지 마요. 괜찮아. 지사님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로 잘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과 우리 저 3천만의 애국 그 국민들이 지사님 바치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네. 지금 여러분들 혼란이 오는 것이 기독교 자유당이 있는데 그거 하면 되지 왜 또 국민혁명당을 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지. 이 질문은 앞으로도 여러분 또 가지시고요. 오늘 다 못하니까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그러면 저 문재인과 빨갱이 주사파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대부분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저 빨갱이 주사파를 물리칠 수 없다. 왜냐? 바로 그 이유는 여의도의 자유한국당 하는 분가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금 또 문재인하고 영수회담을 하자면서 거기 가서 또 밥을 먹고 영수회담하고 이러고 내각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저 문재인을 빨갱이 기생충이다 이렇게 말하면 막말이다. 세월호 이거 뭐냐? 세월호가 너무 지나치다 이러면은 막말이다 이래서 전부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한국당이 제정신이냐 아니냐, 나라의 위기를 제대로 아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국회의원 좀 많이 해서 편하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가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불같은 싸움을 저 빨갱이 기생충들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투쟁성을 상실하고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 저를 끌고 가십니까? 저 황교안 대표가 왜 앞장서지 않고 목사님이 앞장서야 됩니까? 목사님이 정치인입니까? 목사님이 국고 보조를 받는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월급 한 푼도 안 받는 목사님이 왜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왜 목숨 바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아버지. 자, 목숨 바치는 거는 고사하고 이 황교안 대표님이 정치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지금 이 마당에 내각제 하자고 그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이 저런 말을 하냐면 황교안 대표님은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실 때는 정확한 멘토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뭐 멘토 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황교안 대표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동안에 섬겨왔기 때문에 제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황교안 대표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요 좌파란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았는데 황교안 대표님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좌파란 것을 뭘 보면 아느냐. 내각제 하자고 황교안 대표님에게 설득을 한 거야. 황교안 대표님이 내각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보셨죠? 이게 본정신이냐고. 이게 본정신이냐고. 거기다가 또
뭐 우리는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문재인하고 영수회담을 하겠다. 이게 전부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이 아니야. 주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자유한국당을 해체한다. 당명도 바꾸고 다 해체하는데 해체해서 우파를 다 하나가 만들기 위해서 해체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이름 바꾸는 건 난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해체해가지고 이걸 유승민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야. 그러면 유승민이가 세 가지를 자기 요구대로 해주면 자유한국당 합당하겠다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지사님은 아시죠? 그 내용? 첫째는 네.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고요. 허허.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바꿔라. 세 번째, 당을 아예 해체하고 새로 만들자 이겁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받아들였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저는 자, 유승민이 보세요. 유승민이 박근혜 비서실장을 했어요. 박근혜 비서실장을 하다가 또 동구에 국회의원 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하게 거기 가서 지원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유승민은 박근혜가 바로 자기의 정치적 은인이고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인데 그 사람을 배신하고 탄핵한 것만 해도 지금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가서 또 바른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 또 새보수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1년에 하나씩 당을 새로 만드는 그 정당 만드는 바로 정당 제조기죠. 이런 사람이 또 자유한국당을 부수고 또 새로 만들자는데 또 만든다고요? 저는 이거는 8석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108명,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대한민국 정통 정당인데 자유당, 공화당, 이 정통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러면 그 8명의 배신자들이 떠돌이 행상하는 이들이 당을 없애라 그런다고 왜 없애야 되겠습니다. 왜? 유승민의 그 지지도를 먹기 위해서. 그런데 여론조사를 며칠 전에 해보니까 유승민이하고 합치면 경상도하고 그동안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10% 이상 지지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승민하고 합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기술자들이 정광훈 목사는 너무 극우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 태극기나 광화문에 이 추운 데 모여가 벌벌 떠는 사람은 말은 좋지만 너무 극단적이니까 중도에 있는 중산층과 어제 김동길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산층과 중도에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바로 중간으로 가서 좌클릭 해서 결국 이쪽은 버리고 저 유승민하고 안철수 저쪽으로 가고 태극기나 이런 목사님 같은 사람은 다 버리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다 점령했는데 저들과는 누가 싸우느냐?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저 밑에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민국을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저 빨갱이 기생충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5명, 10명이라도 소동 고모라성에 10명이라도 힘차게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목사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10명이 되어서 끝까지 악의 세력과 싸우고 저 주사파 기생충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님이 유승민에게 당을 다 넘긴 거와 같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러면 뭐 유승민이가 당권을 가지고 앞으로 다 장악해서 한다고 뭐 문제가 있느냐. 유승민은요 최소한 안보는 우파적 안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해도입니다. 그렇게 쳐줘도 유승민의 경제학은요 잡합니다. 왜? 그분이 공부한 게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을 했어요.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이 다 잡하고 그리고 어느 교수한테 썼고 논문 지도를 어디서 받았는지 내가 다 확인했어요.
이 유승민의 경제학에 대해서. 좌파입니다. 좌파. 경제는 좌파란 말이에요. 유승민이가. 이해되십니까? 거기다가 황교안 대표님이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거기다 갖다 바쳐? 해체하고 갖다 바치려면 나한테 갖다 바쳐야지. 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하시는 거냐 말이야. 광화문에다 갖다 바쳐야지. 광화문에다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숨 걸고 나라 지키려고 싸웠는데 우리를 남겨놓고 무슨 통합을 하겠다. 뭔 통합을 어디 가서 누구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요, 어제도 내가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차피 내가 이제 여기 총대를 맸으니까 내가 이 당을 만들어 준 데까지는 내가 할 수 없이 고생 안 할 수 없고, 그래도 저는 정치는 절대 안 합니다. 사실 나는 어제 선포한 걸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지사님이 선포만 해놓고 목사님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왜 나를 여기다 또 데려다 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지사님이 막 화를 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고 겸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새로 이루어지는 이 정당은 광화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유한국당만 뺀 그들도 다 흡수합니다. 그분들도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해체하고 유승민한테 갖다 바친다 그랬으니 자유한국당도 여기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탄핵을 위한, 문재인 끌어내기를 위한 자유대연합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체 정당, 시민단체, 그리고 모든 학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모임을 화요일 날 제가 지금 여기 세종문화회관에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은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정강훈 씨가 정당만 나 안 만들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수요일 날은 여기서 선발되는, 화요일 날 모임에 선발되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연석 회의를, 항상 몇만 명 데리고 회의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연석 회의를 통하여 속전속결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을 속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와대가요 불과 2주 안에 사고 치는 걸 보면은, 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땅을 국가가 공유하겠다. 이거 공산주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 박원순 똑같습니다. 똑같죠? 모든 땅을 국가가 소유하다. 이거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또 며칠 전에는 뭐라 그러냐, 비서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집들은 국가가 지정해서 주겠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국가한테 뺏길 수 있어요? 또 대한민국의 땅을 여러분이 국가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현실. 공산주의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가. 이런 마당에 무슨 정강훈 목사님 기도만 하시지 기도만 해요? 지금 이게 현실인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마지막 남은 윤석열을 조져가지고 팔다리 다 잘라놓고 윤석열 쫓아내려고 지금 난리를 꾸미는데, 이런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한 건 한 건마다 청와대 108명이 밀고 들어가야 돼. 만약에 국가의 모든 땅을 국가가 소유하겠다 그러면 정치고 개 나버리고 필요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맞죠? 목사님, 네. 조금만. 네. 근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면은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이래야지 김치가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만 두니까 이게 소금이 없어가지고 썩어요. 음식이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그 성령과 목사님의 또 이 한국 교회의 그 역할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인데, 저희도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될 사람이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자기를 희생하겠다.
자기는 빛을 못 보더라도 바로 이 희생하겠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만들고, 나머지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뭐 저런 쪽도 적어도 빨갱이 기생충만 아니면 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힘을 합쳐서 대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아까 목사님 하신 자유대연합회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오는 사람 받아들이고 다 누구도 받아들이지, 다만 빨갱이들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빨갱이 아닌 장로들도 있고 뭐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오라면.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다 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보자. 우리는 어떤 우리 자신이 불을 태워서 우리를 다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 몸을 녹여서 세상 음식의 맛을 내는데 하지, 우리 자체가 무슨 뭐 목사님이 뭐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대통령 한다든지 이런 거 먹고, 저도 국회의원을 벌써 3번 하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정치적인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야 돼. 안 예, 할 수 없어요. 저는 없어요. 목사님 자 그러시면 저는 진짜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심정, 못 박히기 싫지만 못 박히더라도 내가 못 박힘으로써 이 빨갱이 기생충들을 물리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부 거기에 희생이 되겠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대한민국을 해치거나 또는 정당을 분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광화문에서 추위와 눈보라와 더위를 이기면서 고생하시는 애절한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시는 국민들의 이 태극기 마음, 십자가 마음, 이것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지키고 이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서 빨갱이 기생충들을 반드시 저 청와대와 KBS와 대법원과 여의도에서 다 몰아내기 위해서 총단결하려고 합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아멘. 단결입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목표지 어떤 배지를 달거나 우리의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두셔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가면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기 때문에 4월 15일 가면 이길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 집니다. 100% 지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지느냐? 저는 지금 이 나라를 살리려고 지방대회를 이번 주에도 스케줄이 정말 내가 이번 주에도 살아있을까 할 만큼 저는 몸이 극도로 어려워요.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러죠. 극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몸이. 이번 주에도 내가 지방을 이제 도는데 가보면 특별히 자 여기입니다. 고양,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또 파주, 문산 이쪽 지역을 가보니까 국회의원 7명이 다 민주당이야. 자유한국당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내가 킨텍지에서 집회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인사하러 오신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7개 중에 어떻게 하나도 못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표 숫자는 절대로 안 진대요. 우파가 수도권에도 표 숫자적으로는 안 진대요. 절대 안 지는데 숫자가 많다 이거야. 근데 왜 지느냐? 우리는 저쪽은 국회의원을 1명이 나온대. 1명. 교육감 선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꼭 2이 나온대요. 우리는 공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공천 떨어진 2인자도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한대요. 그러면 2번째 나오는 이 사람이 10,000표에서 15,000표를 갉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1000번 해봤자 진다는 거야. 전체 표를 합치면 이기는데 이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앙당에서 황교안 대표님이 정치 상식이라도 알면 중앙에서 무슨 유승민이하고 뭐 통합하자 뭐하자 이렇게 세월 협의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승부는 후보 단일화에서 승부가 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나는 정치 비전문가라도 난 이걸 본질을 난 딱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맨날 사람 만나고 모이고 뭐 누구하고 단합한다 뭐 여기 우파 시민단체하고 뭐 연석해야 돼. 헛방이다 헛방.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아니하면 100번 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요? 100석도 못 얻어요. 100석도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후보 단일화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내는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예? 이해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님이 후보 단일화를 할 때에 자 공천한 사람은 당연히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은 나오려 그럴 때 그분을 불러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지.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2년 기다리면 구청장 선거에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최고의 리더자와 지도자는요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옛날에 천재인 김대중, 김영삼은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 사람들을 공부 좀 하라고 수도 없이 황교안 대표한테 말해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계속 영양가 없는 애들만 만나가지고 뭐 무슨 뭐 시민단체 어떤 하고 만나가지고 뭐 밥 먹고 뭐 헛방이에요. 헛방 그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서게 된 이유는 뭐냐? 당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후보를 단일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내 힘과 내 이름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의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딱 하여 후보 단일화 해. 안 해? 안 하면 당신들 날려버릴 거야. 이래서 나라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 메시지 보낸 중에 왜 또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분열시키려면 그 사람들은 말을 거두어 주세요. 분열시키기 아니라 최고의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후보 단일화. 누가 해내겠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돌아오는 벌써 지금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재앙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를 누가 하겠어? 누가? 자유한국당이 해요? 하기는 뭘 해요? 하기는 뭘 누가 해요? 하기는 뭐해? 이것이 바로 광화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반드시 후보를 단일화 시켜야 됩니다. 맞죠? 맞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리자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목사님 방금 말씀을 좌파들은요, 저 좌익들은 어떻게 하냐, 빨갱이들은 어떻게 하냐, 민중당이라고 이석기 있죠. 이 민중당은요 지금 미 대사관 앞에서 계속 해리스 코수염 뽑기하고요, 트럼프 오면 참수돼야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프레카드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해리스가 총독이다, 조선 총독이냐, 이렇게 극단적인 반미의 최선봉에 서는 게 민중당. 그 다음에 정의당이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을 중심한 이 노조 중심의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요거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민중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대협 중심 참여연대 이런 거 중심으로 한 게 더불어민주당. 그렇지. 이렇게 3겹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대중조직이 바로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참여연대, 환경연합 이런 것들이 밑에 대중조직이 밑에 있는데 이들이 함께 항상 연석회의를 하면서 같이 평소에 같이 하다가 선거 때 되면 역할을 분담하고 이러면서 후보 단일화도 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종갓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전략 전술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전혀 없어. 우선에 이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태극기는 다 빠져라. 당신들은 과격하니까 빠져라. 당신들은 투쟁밖에 모르고 선거는 자기가 전문가 아니냐. 선거 전문가, 선거 기술자, 여론조사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데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백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전문가도 선거 때는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런 빨갱이 기생충 주사파가 나타났을 때는 저들이 전국을 덮었을 때는 지금은 국가 위기에서 투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의 무대,
바로 이승만 광장과 전국의 태극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고 그 위에 정당이 자유한국당도 있고 기독교 자유당도 있고 다양한 정당이 선거 때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평소에 연석회의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회의를 안 해요. 힘이 없어요. 이런 모임을 안 가지고 당신들은 빠져주라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내가 하겠다 해서 이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고 첫째 거기서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서 빨갱이 기생충들을 몰아내자 이 대전략 전술을 지금 발표하시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자유당이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신당 그리고 자유대연석회의를 소집해서 내일 바로 이 세종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지 몰라도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분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패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하고 단합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 코어를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승부는 후보 단일화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함께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4월 1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그리고 나라가 사느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눈물 흘려 1년 동안 여기서 투쟁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